이번 시간은 암포 폭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암포 폭약이라는 것은 아모니움 니트레이트 퓨일 오일 익스플로시브 해갖고 초안 유제 폭약, 질산 암모늄 유제 폭약, 초유 폭약 다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암포라고 많이 하는데 1차, 2차, 3차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차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고 2차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고 관연도 1차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능사, 기사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산업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명칭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 유제 폭약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암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암포 폭약은 질산암모늄 NH4NO3 플러스 연료유 94대 6, 즉 산업용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저비중 다공질 알갱이의 프릴 초안, 구상의 초안은 장약시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장전 흐름을 좋게 한다. 비중은 0.8에서 0.99, 충격, 마찰, 타격감도에 둔감하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다, 취급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감도가 둔해 뇌관만으로는 기폭이 안 되며 이걸 뇌관 비기폭성 폭약이라고 합니다. 고폭속의 폭약이 약 10% 정도 필요하다. 그 고폭속의 전폭약을 만드는 이게 전폭약 과정도 3차에서 있고요. 부스터 폭약이 약 10% 정도 필요하다. 그 내수성이 없어 물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이 곤란하다. 흡습이 되면 강도가 저하하고 고화 현상, 즉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소에서 오래 보관하거나 이제 흡습이 되는 여름철, 우리나라는 이제 고온다습하다 보니 이 여름철에는 이제 장기 보관이 좀 곤란하고요. 딱딱한 덩어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요런 폭약은 일단 뭐 폭속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당연히. 뭐 장약이 힘들 테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갱내에서는 NO2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갱내 사용 시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이제 뭐 환기를 철저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요게 이제 비교적 1차에서도 많이 다루는 문제들이니 한번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일반적인 내용인데 장전 비중이 1.15 이상인 경우 사업 현상, 즉 불폭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연료유의 조건도 이것도 이제 1차에서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인하점이 상온보다 높아야 하며 50도 이상, 독성이 적고 취급이 편리해야 한다. 불순물이 적어야 한다. 점성과 휘발성이 낮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1차 내지는 2차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 암퍼 폭약의 폭속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몇 가지를 쓰시오. 혹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겠죠. 연료유와 질산암모늄 초안의 혼합비 아까 94대 6,
질산 암모늄 초안의 입도, 암포의 약경, 내관의 기폭 감도, 장전 비중, 수분의 흡습 여부, 초안의 종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기능사에서도 이렇게 폭발 반응식 같은 경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를 다 외우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시겠죠. 이 대표적인 거, 이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암포 같은 경우는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외우시면 됩니다. 세 개의 NH4NO3와 이게 연료유죠. 연료유, 경유입니다. CH2가 결합하면 이렇게 생성가스가 나옵니다. 3개의 N2와 7개의 H2O, 1개의 CO2가 발생된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날이라는 폭약이 있는데 질산암모늄의 위력을 증대하기 위해, 이거는 이제 주로 1차에서 관연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분말을 배합한 폭약을 말한다. 이거는 H사 암포에 대해서 이제 그 카탈로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면 건설용 노천, 그다음에 광산용 채석, 그다음에 일단 보통암이나 연암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다음에 이제 친절하게 건공.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천공을 하다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이 물이 좀 많은 나라라서 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천공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게 H사 암포 폭약이고요. 20kg, 그 다음에 3,300m/s 이렇게 폭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암포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4,500이라고 이제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암포 폭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K사도 3,300m/s더라고요. 이렇게 암기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사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에 이렇게 친절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관 기폭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폭약과 부스터가 전체 양량의 약 10% 정도 필요하다. 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고폭속에 전폭약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1000m/s 이상이 증가하여 우산 발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뭐냐, 차량에 의한 그 차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소규모 현장에서 소규모로 이제 제품을 사용할 때 이제 출하되는 게 20kg이고요. 이거는 K사도 마찬가지입니다. K사도 여기 3,300m/s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내수성은 취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큰 현장, 대규모 발파 현장 이런 데에서는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K사 암포 백이고요. 이렇게 암포 내용은 뭐 유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믹싱 트럭이고요. 이거 암포 장전 시스템에 의해서 H사,
K사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규모 정도 되는 현장인데 보통 이제 석산이라고 그러죠. 석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암퍼 장전기를 이용해 갖고 이거는 이제 이 컴프레셔를 이용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암포를 투입하고 여기에 암포가 일정량이 이제 모이게 되면 이걸로 이제 장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K사도 3300m/s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수성은 일단 그냥 사용하게 되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폭약이 물에서 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0.8에서 0.9다 보니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비닐에도 담고 했었는데 일단 일이 번거롭죠. 그러니까 공정이 이제 한 단계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암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폭약이기 때문에 그 관연도 1차에서도 많이 나오고 2차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3차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홀이 천공이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이제 위에는 경험이 없으신 분은 이 홀 전체의 부피를 구하시는데 전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1로트가 이거를 이제 일본 말로는 작구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되고 1로트가 3m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암포를 쓴다는 현장은 최소한 2로트 이상, 즉 6m 이상입니다. 그러면 6m를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전폭약포가 들어가고 암포를 채우는 이 양양 구하는 문제 정도 어렵다고 하시는 게 위에는 당연히 이제 전색 부분은 빼야죠. 이 전색 부분은 빼고 그러면 이게 총 폭약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포가 이제 백으로 돼 있다 보니 20kg 요거를 이제 부피로 환산을 해서 양량을 구하는 문제. 이게 이제 1차나 2차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고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멀전 계열하고 다이나마이트 계열 이걸로 일단 폭약은 1차적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관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갖고 1차에 나올 만한 문제들 관연도 그러니까 기능사 취급 기능사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설명 중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모르시는 거는 이제 주변에 이제 발파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만약에 이제 학원을 다니시면 예, 학원도 게시판 쪽에 이제 글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